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0쪽에 보세요. 자, 50쪽에 제9절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 이상이 매년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의에 봅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밑줄 치고 일부란 말을 동그라미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냥 보세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거기능을 정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환경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한 종류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단위 계획입니다.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라는 말은 지역의 일부를 말합니다. 지역의 일부.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역의 일부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때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말합니다. 여기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단일한 행정구역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런 곳에 일부에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광역시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리죠? 예.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런 행정구역의 전부에 대해서는 수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일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립하느냐?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이 뜻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이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토지용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토지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보존할까요? 개발할까요? 개발해야 효율성이 높아지죠. 보존하면 그대로예요. 기능을 정진시킨다. 일부 지역 기능을 정진시키려도 개발해야 되겠죠. 일부 지역의 미관 개선, 보기 좋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것도 개발해야 되고, 야관환경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발해야 되고, 세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도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부 지역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을 촉진을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실행 계획이죠.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저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 촉진이 실행된다 이 뜻이에요. 문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개발이 무엇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목적이 달성되느냐. 자, 그래서 이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몇 가지 용도를 정합니다. 정해서
이 몇 가지 용도 정해진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설함으로써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용도만 딱 정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물만 넣어서 개발하는 제도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1970년으로 돌아가서 자, 70년 이때는 이 용도 지역 제도를 도입을 처음 해서 우리나라가 용도 지역을 도입해서 자, 용도 지역만 가지고 건축물 배치를 하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이다 하면 주택 쫙 넣고 상업지역이다 하면 상가 넣고 공업지역이다 공장 넣으면 합리적 건축물 배치가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이것만 도입해서 건물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배치를 해보니까 자, 무차별적인 배치가 일어나더라 이 뜻이죠. 이게 이제 용도적인 한계점이죠. 자,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은 자, 어느 지역에 자, 이렇게 기반시설도 있고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고 여기에도 주거지역이고 뭐 여기에는 상업지역이고 자, 이렇다 생각하시고 자, 이때 당시에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설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파트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또 아파트 동가동사에 빈터가 있겠죠. 여기 단독주택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되었다 이 뜻이에요. 예.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다 하면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물 다 들어가요. 여기는. 그래서 단지 사이사이에 단독주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라고 조성해놨는데 뒤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인지 그냥 일반 주거지역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단지 내에 일반 주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배치를 되더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건물이 배치된 아파트는 울산광역시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1969년도에 준공이 된 부산에 가면은 영조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게 69년도에 완공된 아파트. 자, 이 영조 아파트에 가면은 주택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동가동사에 단독주택 수십 채씩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걸 정비를 하려니까 자, 아파트 주민은 뭐 하자입니까? 재건축하자고. 그럼 단독주택은 재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정비구역 지정 안에서 재개발을 해야 될지 재건축할지 서로 주민들 간에 팽팽하게 대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통일해야 되죠.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통일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자, 의견 대립 심해서 재개발을 할지 재건축할지 결정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69년도 진 이 아파트가 아직까지 재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 부산시에서 이걸 빨리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파트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조금 그런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돈쟁이들이 또 돈 들고 내려왔겠죠. 예. 그래서 뭐 이 서울 돈쟁이들은 한두 채씩 사는 게 아닙니다. 오면 50채씩. 예, 뭐 많이 사는 사람 100채씩 이래 삽니다. 그냥 돈 살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산업뿐이니까 더 입김이 또 재건축 쪽으로 또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는 또 뭐랍니까? 또 더 반발하는 거예요. 재개발 쪽으로. 결국은 부산시에서도 몰라 너끼리 해라. 손을 들어봅니다. 재개발할지 재건축할지 결정이 안 나니까. 자, 이 원인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주거지역에도 건물들이 이렇게 골목길에 무차별적으로 배치되어서 무질서하게 건물이 들어와서 이런 썰름화가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이때 형성된 거예요.
이런 것도 부산에 초량이라는 지명 아십니까? 그 초량 뒷골목에 가면 저래 돼 있어요. 손도 못 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이 배치되니까, 이게 토지용, 이런 식 건물 배치는 용도정만 가지고 건물 배치하니까 무차별적인 배치가 되고, 이게 따라서 토지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능도 저하되고, 보기도 안 좋고 하는 문제가 드러나죠. 자, 그래서 1980년 이후에, 자, 지구 단위 계획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제도를 도입해서 건물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건 대부분 1980년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아파트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는 지구 단위 계획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을 개발할 거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려면은 제일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지정해요.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고, 자, 필수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정합니다. 자, 구역이라는 거 끝났으니까 반드시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겠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제기되고 3년 내에 여기에 적용해야 할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이 계획을 3년 내에 도시공간 결정으로 수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5년 내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사항. 자, 첫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것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건축물, 용도 제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몇 가지 건축물 용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해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맞게끔 개발 착수한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라고 방향이 제시됐고,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중심으로 조성하라고 방향이 제시되고, 여기는 주택가에 필요한 상가 중심으로 조성하라고 방향이 제시되고, 여기에는 공원을 조성하라고 이렇게 방향이 제시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자, 필요한 건물을 정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은 거기 필요한 별도 기준이 지구 단위 계획이랬죠. 그러면은 이 계획을 만들어서, 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 아파트 단지일 때는 저기 필요한 기반시설 어떤 것이 들어갔고, 건축물 용도 제한 하겠죠. 아파트 각동과 부대 복리시설밖에 안 들어간다. 그 외에 그런 건물에 대한 건폐율 높이는 어떻다. 이렇게 정하면 거기에 맞게끔 여기 개발이 된다. 이 뜻이에요. 각 아파트 각 동이 들어가겠죠.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겠죠. 자, 그 기반시설 배치. 자, 여기 소방도로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세주택 중심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들어가고, 자, 여기는 주택가 옆에 상가니까, 뭐, 마트나, 애들 학원이나, 의원이나, 자, 음식점이나, 이런 필요한 정도의 상가들이 배치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나무도 심고 공원을 조성하겠죠. 필요한 시설물, 벤치 같은 거 놨고, 자, 관리 건물도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용도 몇 가지 정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자, 토지용의 합리성도 있어 보이고, 기능도 정진되고, 보기도 좋고, 양안한 게 확보해지죠. 이런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뭘 배우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개발할 건지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 두 번째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자, 도시군관리 결정을 해라 이 뜻이.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첫째, 임의적 지정이라고 해놨죠.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정된 용도지구에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용도지구는 보안기준을 적용해놓은 곳이죠. 그 안에서도 필요한 몇 가지 딱 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자,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주택부에 따른 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자,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 8번은 주의되겠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 조성구역, 공원에서 어찌 돼야 됩니까? 해제된다는 말에 동그라미. 자, 원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성구역이나 공원은 개발 못하죠. 지정 못하는데 여기서 해제될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해제된다는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녹지적이 주거상업구업지로 변경되는 구역과, 자, 그리고 새로 도시를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8-2부터 그 다음 페이지 쭉 내용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 때 딱 한번 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임의로 지정은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자, 그 지역을 다 딱 한마디로 하면은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개발이 필요할 때는 다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이 뜻이에요. 대한민국에 개발이 필요하면 다 이거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구단위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지구단위 인생이에요. 뭐 지구단위에서 일어나서 지구단위로 조성된 곳을 지나서 지구단위로 조성된 또 여기 와서 또 수업받고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조성된 곳에 장보러 갔다가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조성된 곳에 자러 들어가죠. 예, 그 지구단위 인생입니다. 그게 싫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자연인 해야죠. 예.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세요. 예. 그럼 여기에 살려면 지구 단위와 뗄래도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2번 내려가서 의무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1번에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줄치고, 자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 지나면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우리가 1, 2월 달에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정비구역 가지고 설명 한번 해봅시다. 왜 정비구역에 사업이 끝나면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야 되느냐. 자, 여기가, 자, 어느 정비구역입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정비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해놨습니다. 25층을 지어놨다. 자, 이제 10년이 자 경과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된 지역의 시설이나 건축물이 다시 노후되기 어떻습니까?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노후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넉넉 잡아서 한 40년이 딱 됐어요. 완전히 노후가 됐죠. 그럼 다시 또 뭐 해야 됩니까?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개발 비용을 부담하렵니까? 돈 안 들고 하고 싶습니까? 돈 안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돈이 나야 되죠? 그 방법은 기존 세대수를 4배수 늘려야 돼요. 그래야 사업 경비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20층짜리 몇 층 지어야 됩니까? 뭘 50층이라 이거 4배수 늘려야 되니까 100층 지어야지. 자, 또 40년 흘렀죠. 또 재개발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몇 층? 80년 만에 400층 지어야 돼요. 네. 잘못됐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재개발이 한 번 되면은 다시 재개발 안 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한 곳은 60년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주택정책입니다. 몇 년? 60년 유지해야 돼요. 60년 유지하려면 10년마다 다시 노대기 시작하죠. 이럴 때마다 이 부분 정비를 위해서 이 부분 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뭐 지정해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해서 요게 한정된 건물을 그대로 부분 정비를 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가 20년, 30년쯤 되면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죠. 그때도 지구 단위를 쓰면 리모델링이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예. 자, 그런 목적으로 꼭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다음 각호 지역으로서 줄칩니다. 그 면적이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꼭 지정해라. 면적이 크기 때문에. 1번 줄칩니다. 시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줄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구업지로 변경되는 지역 줄치고. 3번에 그 밖에 특방, 특도 시군의 자 줄칩니다. 도시공객 조례가 정한 지역. 자, 이런 세 가지 해제되는 지역이나 변경되는 지역이나 조례가 정한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꼭 지정해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도시적 외의 지정 보시면은 도시적은 용도지역이 자 외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 이런 용도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까? 개발할 수 없는 용도지역입니까? 개발할 수 없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래서 이런 곳은 개발을 안 하는 곳인데, 자, 이 도시적 외지역 중에 이 용도지역 중에 개발할 수 있는 경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계획, 자, 관리지역. 또 하나는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지역 중심으로 도시역 밖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양갈 1번에 줄칩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그게 줄치고 대통령 제한 요건에 해당한 지역인데 박스안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생산관리지역도 있고 또 여기에는 보전관리지역도 있고 또 이쪽으로는 농림지역도 있고 또 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A라는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 50% 이상만 들어가면 돼. 자, 그리고 B라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50% 이상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생산관리가 있죠. 그럼 이거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C라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50% 이상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보전관리가 있죠. 그럼 이거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D라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50%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농림지역가 있죠. 이거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50%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나 보전관리지에 걸쳤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계획관리지역은 장차 도시적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죠. 도시적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는 A밖에 지정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에 조금이라도 걸치도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예, 왜? 계획관리지역만 도시적으로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만 들어갔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까다롭게 딱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버리니까 결국 이런 경우에는 지정 못했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전에 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50% 이상 계획관리에 들어가되 나머지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에 걸쳤을 때만 지정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A, B, C 정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의 2라고 되어 있죠. 그 이하 내용은 다 5, 6월달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논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뭐 놓았으면 이 책에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서 놓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몇 회라고 다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자, 양갈로 이번에 가서 개발진흥주구로서라 되어 있죠. 대통령 제한 요건에 해당한 지역인데 자, 제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요건, 면적에 대한 요건에 해당할 것과 줄칩니다. 다음의 해당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줄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되는 것.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자,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줄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자, 주거개발진흥지구에는 자, 아파트 같은 것이나 자, 연립주택 같은 것이 용도가 완화되어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파트는 자, 도시적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도시지역으로 장차 편입되겠죠. 이 계획관리지역에 도시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인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려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그게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들어가 있죠. 그 이점 특상가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했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 주죠. 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이때 들어가는 아파트는 5층짜리가 들어갑니다. 5층짜리. 자, 그런데 이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해두고 아파트 5층짜리를 넣었는데 여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럼 10층 이상짜리 아파트 넣어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에 추가로 뭐 지정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위치했을 때? 계획관리 있을 때만 이걸 지정해줘요. 도시집 될 수 있는 곳에. 자, 이러면은 이게 지정되면은 자, 아파트가 몇 층짜리 들어간다?
10층 이상짜리가 들어간다. 자,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줄칩니다.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주거기능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말은, 자, 여기에, 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정했습니다. 자, 여기다 뭐 넣기 위해서? 공장을 넣기 위해서. 왜냐? 계획관리나 이런 데는 장차 도시화되니까 여기에 공장 넣을 수 있고, 생산관리나 농림에는 농지가 많죠. 여기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걸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만약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가 생산관리 지정되면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시켜 줍니다. 산업유통개발지능 자체에서. 그러면은 건폐율을 40%짜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공장은 높아야 됩니까? 옆으로 퍼져야 됩니까? 퍼져야 되니까 건폐율 40%는 좀 부족하죠. 그럼 건폐율을 더 키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에 추가로 뭘 지정해야 된다? 지구다리 계획 구역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가 계획관리에 있든지 생산관리에 있든지 농림에 있을 때만 지정해 주죠. 자, 생산에 있으니까 이게 지정되면은 이때는 건폐율을 얼마? 60%짜리를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 목적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줄칩니다.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에 위치하면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같은 경우 호텔이나 관광시설 같은 거 넣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 뭐 산이라든지 또 관광지 같은 것이 도시 밖에 다 분포될 수 있죠. 그래서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도시 밖에 위치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자, 여기에 관광 휴양개발지능지에 정되면은, 자, 호텔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해 주죠. 이때 들어가는 호텔은 5층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10층 이상을 넣으려면은,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 지정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도시역 바뀌면 다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10층 이상짜리 호텔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관광지 가가지고 호텔을 딱 보는데 산인데 5층짜리 호텔이 들어가 있으면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지정해서 건설한 거고, 10층 이상이 되는 거 있죠? 추가로 뭐까지 받았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지정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자, 양갈로 3번에, 자, 줄칩니다. 지정된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그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는 뭐냐?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가 보전관리의 지형이, 자, 돼 있는데 이게 잘못 지정된 것 같아 하면 이거 뭐 한다? 폐지시켜버리죠. 폐지시키고 여기다가 뭐로 대체한다? 지구단위 대체할 때는 바로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에 정해놓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등에 가서 1번 고려사항 중에 양갈로 1번 수립 기준에 들어가 있죠. 그거는 5, 6월 기출문제 풀고 딱 버리면 돼요. 자,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요. 이번에 내용,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역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 중에 2호와 4호 사항을 포함한 2 이상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에 들어간 내용이 박스니, 자, 거기에 9가지 정도 소개되어 있죠. 자, 그 중에 2호 줄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줄 쳤습니까? 옆에 씁니다. 필수라 썼어요. 꼭 들어가야 돼요. 4번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최저한도 줄치고 옆에 씁니다. 필수. 자,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화 규모나 건축물 용도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것이 무슨 사항이다? 필수 사항이에요. 나머지는 다 임의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법 적용 완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개발을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건축 제한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완화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10가지가 완화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에 관해서는 줄칩니다. 국계법상의 건축 제한, 즉 건축물 용도 종류에 관한 제한이죠.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상 대지와 조경,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외공지 확보, 그리고 주차장법의 줄칩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의 조항이 완화 종류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완화되느냐? 10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대지 분할 제한. 자, 대지 분할 제한이나 그 다음에 건축선, 대지 안의 자 공지, 자 이런 것은 완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대지 분할 제한이나 건축선이나 대지 안의 공지는 완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 답으로 나와요. 반드시 셋 중에 하나 답을 나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자, 그렇게 썼습니까? 그럼 이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거냐는 그 밑에 이제 구체적 완화 기준들이 쭉 나옵니다. 예. 자, 1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 안에 건폐율 등 완화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가에 자 거기에 보세요.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줄칩니다. 그 다음에 당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줄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도시공간 입안 제한할 때 부산에 예시청 부지에 110층짜리 건물 짓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고 입안 제한한 걸 배웠죠. 그때 부산 예시청 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최대 용적률이 1300%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용적률 얼마 완화해준다는 뜻이에요.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적률의 200%를 했죠. 곱하기 2 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 2600%.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라마 찾았습니까? 다라마는 문제풀이 할 때 계산 문제로 봐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그 다음에 바사아까지 다 문제풀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방갈로 이번에 도시적 외적의 지구 단위 계획구에 안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 그럼 도시적 밖에는 어떻게 건폐율 등이 완화되느냐? 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에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다음 줄칩니다. 당의 용도지역 개발 진흥주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밑줄 쳤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은
여기 보시면은 자, 주거개발진흥주가 정의되면은 계획관리지간에 자, 아파트 같은 게 주거개발진흥주 용도주고 이게 정되면은 아파트 용도 완화되죠. 자, 이때는 주거개발진흥주 정되면은 용적률을 100% 줍니다. 그럼 아파트 5층짜리밖에 못 들어가요. 자,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주면은 이 용적률이 얼마? 200% 곱하기 2해란 뜻이죠. 200%가 적용되기 때문에 10층 이상이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주가 생산관리에 지정되면은 자, 공장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자, 공장은 산업유통개발진흥주는 건폐율 40%딱 줍니다. 네. 자, 여기 추가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그 건폐율에 얼마를 해준다? 150%는 곱하기 1.5를 해란 뜻이죠. 그러면 1.5 하면 얼마? 60%짜리가 들어가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관광휴양개발진흥주는 자, 호텔 같은 용도 완화하죠. 이도 개발진흥주니까 용적률을 얼마? 100%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용적률을 곱하기 2 해주라는 뜻이죠. 200%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10층 이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나중에 쓰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 못 버리는 거예요. 큰 돈 벌고 싶거든.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예.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토지 개발입니다. 토지 개발만 전문적으로. 이거 이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이 관리계획 위반 제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못해. 하잖아,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이 안 한 것은 주민이 위반 제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문적인 토지 개발하는 중개사들은 이거 제한서 엄청 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이 뭐 땅 해봐야 비싸봐야 평당 1,000만 아니면 5,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제한서 내가 토지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호텔 같은 거 들어가고 지구단위 지정받으면 10층 이상짜리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전문 호텔 짓는 사람들에게 팔아봅니다. 네. 그러면 큰 이익 없겠죠. 네, 굉장히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중개업자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버는 게 아니고 이런 손만 대면 몇십억 단위로 벌어요. 그런 중개업자들이 부산 시내의 소득 랭킹 1, 2, 3, 4, 5 1등부터 5등까지 소득세 랭킹이 이 중개업자입니다. 의사가 아니고 예. 중개업자. 그 사람들 어디 삽니까? 그 해운대 가면 센텀에 100층짜리 거기에 200평짜리 이런 데 있죠. 그거 다 그 사람들 그거 살아요.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깨뜨리고 어디에 토지개발 할 때 이거 다 쓰는 건데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뭐 나는 저가 내가 관계없다. 그러면 잔돈 버셔야 됩니다. 정말 큰 돈 벌고 싶으면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부분이 15회 때 한 번 놓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 이래 나왔어요. 자, 자율환경 보전지역의 관광 휴양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다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 지형지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지구단위 객구를 지정하니까 최대용 용적률이 200%죠. 자, 지금 이거는 풀 수 있죠. 그때는 하나도 못 풀었어요. 뭘 묻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15회 때 이런 형식의 응용 문제가 15회 때는 4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40문항이. 그래서 14회까지 노는 문제 틀을 확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해 못하면 다 떨어지게끔. 그래서 자기 딸에 공부 좀 했다고 한 사람들은 풀면 빵점 나오고. 왜? 다 틀려야 되니까. 못 맞춥니다. 그냥 눈 감고 찍은 사람은 15점, 최고 득점이에요. 예. 그래서 30만 명 시험치가 29만 9천 명이 떨어집니다. 다 떨어졌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 전국의 모든 학원에 전세버스 2대, 3대 벌려가지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 모인 거예요. 수천 대 버스가 올라가고 사람은 10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론에 보면 어디 뭐 시위하는데 뭐 몇십만 명이 모였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정말로 10만 명 모였을 때는 언론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1,0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껏 많이 모이면 한 10,000명 모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50만이 모였다니. 왜 언론이 그런 뻥치기를 하냐 이 말이야. 예. 그거는 언론들이 정말 뜯어고쳐야 돼요. 역대 제 가장 큰 시위가 공중개사 시험 때문에 한 시위예요. 10만 명, 정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비서실장이 문재인 씨입니다. 야, 빨리 가봐라. 지금 와지라노. 내 그만두라나. 가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대만다. 아니, 얼마나 어는데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게 냈답니다. 이놈들 해가 장관, 국장 둘이 시험주관처 산업인력공단에 그 공단 이사장 있죠. 불러가지고 국장 둘이는 그 자리에서 해임시켰어요. 그만두라 했어요. 오퍼스를 했어요. 예. 생경 자격증 시험에 60점만 넣어도 하면 될 것이지 뭐 하느냐고 이거. 그러가 산업인력공단은 그 이후로 5년 동안 시험 못 치게 시험 주관 못 했습니다. 15-1, 15회 추가 시험 칩니다. 그다음 16, 17, 18, 19, 20. 자, 이 5년 동안에는 정말로 쉽게 냈습니다. 어디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네. 말도 못하기 쉽게. 네. 뭐 조금만 알면 합격이야. 그러가 그 좋은 시절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의 주관을 다시 맡았죠.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 25회 때부터예요. 너가 우리한테 옛날에 이랬지. 뜨거운 맛을 한번 봐라. 25회부터 말도 못하는 문제 내기 시작하죠. 책이 없는 문제 막 내기 시작합니다. 거기 그런 우라미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책이 없는 문제, 특히 공법 책이 없는 문제 10문제 이상씩 내는 거예요. 계속. 네. 옛날에는 그 20회 때까지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하게 아주 쉽게. 그냥 수업도 듣고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면 다 합격. 조금 열심히 하면 공법이 80, 90점씩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25회부터는 안 그렇죠. 책이 없는 거 박박 내기 시작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5회 때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충 풀겠죠. 예. 그때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 이런 문제가 40문제 나왔으니까 이해 못하고 있으면 다 어떻습니까? 예, 다 떨어졌는데 지금 와서 제가 볼 때는 이 15회 문제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도록 내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결코 나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좋은 문제였는데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예요.
시절이죠, 시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나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개발진흥지구 줄치고 갈로 떼넘치고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1주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갈로 안에 그것도 줄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어떻다? 제외합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장차 도시지역으로 바뀔 곳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1, 2주택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1, 2주택이 여기 들어가야 장차 도시 될 수 있죠. 그럼 계획관리지역 뺀 나머지 도시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는 아파트 1주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네. 여기는 도시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공공시설 등이 설치되면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옆 페이지 4번 실효라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또 잠시 쉬었다 갑시다.